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화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막 답답하거나 갑자기 불이 확 오른 것처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은데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많이 걸린다는 이 화병 왜 생기는 건가요? 화병은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년 여성에서 거의 화병이 90%인 거 아시죠? 그럴 것 같아요. 중년 여성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이제 화병은 정말 그 한국에서만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화병이 뭐야? 그건 병의 실체도 아닌데 뭘까라고 해가지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요, 화병을 한글 그대로 등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화병 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생기는데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시원하게 대처를 못하거나 너무 안타깝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런 거 자꾸 묻어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울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병이 나는 걸 우리가 화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불안이나 우울증, 초조감,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심장도 제대로 안 뛰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화병을 경험해봤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 때문에 그날 막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 나면서 이렇게 손발이 막 오그라드는 이런 그렇죠. 증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병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감정적인 증상은요,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화나거나 증오감이 있는 것들이고요. 신경증정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초조함, 그리고 소화장애나 두통, 신체적 통증까지도 동반을 합니다. 기타 증상으로는요,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 마음이 굉장히 맞아요.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넘겨도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뭐가 안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까지도 갖고 있는 것들이 화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염증이 난다는 거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나는 아파. 그래서 더 억울한 것이 화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화병이구나 이렇게 본인이 알 수 있는 거는 뭐 방법이 있나요? 내가 화병했어. 그럼 어디? 막 이러는데 그걸 위해서 자가진단 테스트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6개월 동안 두세 개가 해당이 되시면 내가 화병이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해결책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화병이 잘 걸리는 성격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화병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화병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데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퍼펙트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딱 해야 돼 라는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고집 세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병이 더 우악 하고 더 많이 나오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쁜 경험을 했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이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누르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경우,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하신 분, 그리고 평소에도 힘든 내색을 다 안 하고 괜찮아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고 나서 본인은 화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묻어두지 마시고요. 자기가 표현하는 것도 연습을, 우리가 마음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근육을 좀 높여셔가지고 본인을 쉽게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세요. 그렇다면 이 화병을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손끝이 막 쩌릿쩌릿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근육이 다 경직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가슴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협진증이나 심근경색이라던가 심하면 이제 뇌졸중, 중풍까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화병이 심해서 이 극치가 되면 돌연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병이 그냥 정신적인 거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실 게 아니라 본인 자체의 증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본인이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화병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따로 있을까요? 영양제로서는요, 일단은 이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좀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가져온 것은 L티아닌. 우리가 보통 화가 났을 때 또는 감정이
굉장히 좀 추스러지지 않을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이렇게 그쵸. 편안해 해봐라고 하는데, 글루탄산은 뇌세포를 흥분시키고요, 각성 효과가 있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L디아닌이 글루탄산을 전달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글루탄산이 이런 각성 효과라던가 그다음 흥분하지 않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L디아닌은 우리가 이제 가바라고 아시죠? 우리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요 성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또 합성을 촉진해가지고 우리 근육도 이완시키면서 신경도 안정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L디아닌은요, 우리가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고혈압도 낮춰주고, 불면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자기 전에 드시면 약간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죠. 그래서 화나는 거 좀 있고 이제 이렇게 흥분되지 않게, 그리고 편안히 잠잘 수도 있게 해주는 게 이 L디아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5-HTP는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트립토판에서 5-HTP로 전환이 되고요, 5-HTP가 다시 세로토닌, 우리 행복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요 단계에서 5-HTP가 바로 이제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화가 나고 흥분하고 억제되고 이런 것들을 행복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해서 괜찮아 너무 화내지 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요 5-HTP입니다. 그리고 5-HT는요, 우리의 불안감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수면의 질도 좋게 해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억울했던 감정이 조금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몸에 300개가 넘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무기질인데요. 우리의 신경세포에는 수상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는데요. 이 축삭돌기에서 신경전도 기능을 안정화시켜서요, 우리가 신경전달이 너무 빠르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니까 신경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효능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우리가 신경 역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얘가 반응을 하는가. 근데 신경 역치를 낮춰서 긴장도를 더 높이고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우리가 우리 체내에 있어야지만 긴장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완화시켜서 모든 신경도 편안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도 또 근육도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억울했던 거, 화가 났던 거, 그런 것들도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조합으로 드시면요, 여러분이 화가 났던 것들이 스멀스멀 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풀어주시고 잠도 잘 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혈액순환도 잘 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돼 있죠. 이 영양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요, 보통 기저질환으로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걸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임신부 수유분 안 드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수면하기 전에 한 20분, 30분 전에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럴 때 드시면 우리가 화병 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음의 병 더 이상 참지 마시고요, 이렇게 화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드시면서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